안녕하십니까. 오늘은 2023년도 서문여고 1학년 1학기 기말고사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반적으로 좀 어렵죠? 자, 1번 보겠습니다. 자, 연립부등식인데요. 먼저 왼쪽에 있는 부등식을 먼저 풀면 2x는 8보다 작거나 같으니까 x는 일단 4보다 작거나 같나요? 오른쪽에 있는 부등식을 풀면 x가 우변으로 이항하면 3x가 될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얘는 마이너스 3이 되죠. 그래서 x는 마이너스 1보다 크다. x는 마이너스 1보다 크고 4보다 작거나 같다. 그러니까 0, 1, 2, 3, 4 이렇게 되나요? 자, 그래서 이걸 다 더하라고 그랬죠? 더하면 10인가요? 답은 4번입니다. 2번 보겠습니다. 두 직선이 만나지 않는데요. 그럼 평행하니까 x의 개수에 비하고 y의 개수에 비 이거는 같고 상수항의 비는 달라야 되죠. 그죠? 평행하니까 기울기는 같고 y절편은 달라야 되니까요. 자, 이걸 풀면은 m제곱 빼기 m 빼기 2는 0인가요? 그래서 m 빼기 m 플러스 1은 0이고요. 그럼 m은 2 또는 마이너스 1이 되죠. 그런데 어떻게 되나요? 마이너스 1? 상수항은 달라야 되죠. 그쵸? 근데 상수항 달라야 되는데 마이너스 1을 집어넣었을 때 이게 같아지나요? 이거는 일치하게 되죠. 그래서 우리는 알파는 2만 된다. 이렇게 알파를 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 두 번째 직선, 두 직선. 상수항이 둘 다 원점이네요. 근데 원점 위에의 교점이 존재한다는 얘기는 두 직선이 일치한다라는 거죠. 그러면 n-1분의 1이 n-1분의 1이 1분의 n-1 이렇게 돼야 되나요? 그쵸. 그리고 상수항이 없기 때문에 원점을 지나니까 얘는 평행하면 반드시 일치하게 되죠. 그래서 n-1의 제곱이 1이 돼요. 그럼 n-1은 플러스 마이너스 1이 되니까 얘는 2 또는 0이 될 것 같아요. 이거 둘 다 되지 않나요? 그렇죠. 자, 그래서 베타가 될 수 있는 후보는 이 두 개가 다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알파의 세제곱 플러스 베타의 세제곱을 구하라 했으니까 2라고 하면 8 더하기 8에서 16이 될 거고요. 하나가 0이라면 8 더하기 0에서 8도 될 수 있죠. 근데 여기에 0이 안 나온 거로 봐서 약간의 오타가 있는 것 같아요. 자, 그래서 5번이 되겠습니다. 자, A, B 두 점으로부터 같은 거리에 있고 y는 x 위에 있대요. 그럼 일단 y는 x 위에 있으니까 이 점을 P, A, A라 하고 그냥 AP 거리 같다고 그러니까 AP의 제곱은 BP의 제곱 이렇게 풀까요? AP의 제곱은 A 빼기 5의 제곱 또 A 빼기 3의 제곱이 될 거고요. BP의 제곱은 A 빼기 1의 제곱, A 플러스 1의 제곱. 자, 양변 전개하면 A제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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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제곱 다 사라지게 돼 있죠? 2차는 사라지고 그냥 1차 방정식이 될 것 같아요. 마이너스 10x, 마이너스 6x, 마이너스 16A가 될 거고요. 25, 3 하면 이거 25, 9 그러면 34가 될까요? 자, 그리고 a제곱은 다 사라졌고요. 마이너스 a 플러스 a도 사라졌죠. 그럼 2가 되겠죠. 그러면 이거 넘어가면 마이너스 32니까 a는 2가 된다라는 게 보이죠? a가 2가 되면 b도 2예요. 자, 그래서 2,2하고 뭐하고 a.5,3까지의 거리 구하라. 거리는 어떻게 되죠? 5 빼기 3의 제곱 9가 되고요. 3 빼기 1, 1이 되죠. 그럼 루트 10이 되나요? 자, 1번이 되겠네요. 자, 다음 1차 방정식이 나타내는 직선이 K값에 관계없이 항상 지나는 점을 구하래요. K에 관한 항등식을 풀라라는 얘기죠. 이거 두 직선을 지나는 방정식, 뭐 이렇게 생각해도 되죠. K에 관해서 이렇게 묶어서 쓸 수 있어요. 자, 일단 K에 관해서 정리를 하면 여기는 X 빼기 Y 플러스 2가 되겠죠. 뒤에는 어떻게 되죠? 2X 자, 빼기 Y, 아니 플러스 Y인가요? 플러스 Y 빼기 1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x 빼기 y 플러스 2하고 2x 플러스 y 빼기 1은 0. 이거 두 개를 연립하면 되겠네요. 더해버릴게요. 그러면 3x가 될 거고 1이 돼서 0이 되니까 x는 마이너스 3분의 1이 될 거고 이거를 여기다 다시 집어넣어 볼까요? 그럼 y는 2 빼기 3분의 1이니까 y는 3분의 5가 되나요? 그래서 마이너스 3분의 1, 3분의 5 2번이 되겠네요. 자, 5번 보겠습니다. 2차 방정식, 2차 부등식이 있는데 0보다 작은데 해가 큰 놈보다 크고 작은 놈보다 작다? 그럼 AFO가 일단 음수라는 거죠. 자, 그래서 저 방정식이라 생각했을 때 이게 이렇게 x 플러스 3분의 1, x 빼기 2분의 1 이렇게 인수분해가 돼야 된다는 얘기죠. 얘를 전개해 볼게요. x의 제곱 3분의 1 빼기 2분의 1 하면 마이너스 6분의 1이죠. 자, 이렇게 될 거니까 전개해 보면 ax의 제곱 마이너스 6분의 1 ax 마이너스 6분의 1 a 이게 ax의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하고 같은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b는 마이너스 6분의 1 a가 되고 c는 마이너스 6분의 1 a 이렇게 되겠네요.
자, 그럼 두 번째 2차 부등식 cx의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a에다가 얘를 그대로 집어넣어서 봅시다. 마이너스 6분의 1 ax 제곱 마이너스 6분의 1 ax 플러스 a는 0보다 작다 이렇게 되는데 a 일단 약분하면 a가 음수였으니까 부등호 바뀌고 마이너스 6을 곱하면 또 부등호 바뀌니까 부등호는 그대로 유지가 되겠네요. 그러면서 x의 제곱 플러스 x 마이너스 6 이렇게 될까요? 그러면 이게 이렇게 인수분해가 되죠. x 플러스 3 x 마이너스 2. 그럼 x는 어떻게 되죠? 마이너스 3과 2 사이 이렇게 되나요? 답은 4번이 되겠네요. 6번 보겠습니다. 2차 연립방정식이죠. 자, 연립방정식은 2차 연립방정식은 1차식을 만들어서 2차식에 대입해서 문제를 풀어야 되죠. 그럼 두 식 중에서 어떤 게 1차식이 될까요? 위의 식이 이렇게 인수분해 된다는 게 바로 보이죠. x 빼기 3y, x 플러스 y. 자, 그래서 x는 3y 이런 식이 하나 나올 거고요. 두 번째 x는 마이너스 y 이렇게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x는 3y니까 이걸 두 번째 식에 그대로 집어넣어 볼까요? 그러면 9y 제곱, 3y 제곱, 그리고 여기는 y 제곱 이렇게 13이니까 y 제곱이 1이네요. 그럼 y가 플러스 1이거나 아니면 y가 마이너스 1이 될 수 있죠. 그러면 그때 x 값은 3이 되거나 마이너스 3이 되거나 이렇게 되겠네요. 자, 지금 알파의 제곱 플러스 베타의 제곱을 구하니까 이거는 10이고 이것도 10이 된다라는 생각을 할 수 있죠. 자, 그 다음 여기도 한번 풀어볼까요? x 대신 마이너스 y를 집어넣으니까 y제곱 마이너스 y제곱 플러스 y제곱 이렇게 되죠. 그러면 y제곱 사라지니까 y는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13 이렇게 될까요? 그러면 y가 플러스 루트 13이 되면 x는 마이너스 루트 13이 되고요. y가 마이너스 루트 13이 되면 x는 플러스 루트 13이 되겠죠. 자, 여기도 알파의 제곱 베타의 제곱은 13 더하기 13에서 26, 26 이렇게 될까요? 자, 그래서 최대값은 26이 되고 최소값은 10이 된다고 얘기할 수 있죠. 더하면 36, 3번이죠. 7번은 자, AP 대 BP가 2대 3, A로부터의 거리하고 B로부터의 거리가 2대 3인 원의 자치, 이거 아폴로니우스 원이죠. 그러니까 아폴로니우스 원이라는 것은 이게 뭐 문자 그대로 풀어도 되는데 쉽게 풀려면 내분점과 외분점을 지름으로 하는 원이죠. 자, 그러면 일단 내분점 구해볼까요? A가 4,5고 B가 마이너스 1,10 이거를 2대 3으로 내분해 볼까요? 그럼 어떻게 돼요? 2 더하기 3, 5분의 마이너스 2 그리고 플러스 4, 32 이렇게 될 거고요. 여기도 2 더하기 3, 5분의 20 플러스 3, 55 이렇게 되나요? 그러면 여기가 2,35니까 얼마가 돼요? 7이 되나요? 일단 내분점 구했어요. 외분점은 여기가 빼기로 바뀌니까 여기가 마이너스 1이 될 거고요.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2가 될 거고 빼기 1분의 20 빼기 15. 자, 그러면 이게 어떻게 바뀌죠? 14, 마이너스 5가 되나요? 그러면 이 두 점을 지름으로 하니까 일단 중심이 구해지네요. 중심이 8,1이죠. 중점하고 똑같으니까요. 자, 그런데 이제 두 번째는 뭐냐? 이 도형, 원과 또 이 원의 넓이를 동시에 이등분하는 직선은 뭐죠? 두 중심을 지나는 원이죠. 자, 두 중심을 지나는 원. 일단 중심 하나 구했고요. 두 번째 원의 중심이 그냥 보이죠. 두 번째 원의 중심이 일단 2, 마이너스 1이라는 게 보이죠. 그러면 이 두 개를 지나는, 두 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을 구하면 되잖아요. 그러면 기울기부터 볼까요? 8 빼기 2는 6이 될 거고요. 1 빼기 빼기 1은 2가 되니까 3분의 1이 되죠. 자, 기울기가 3분의 1이면서 일단 2, 마이너스 1을 지난다고 쓸까요? 자, 그러니까 이거 양변에 저렇게 쓸 일반형으로 쓰면 3을 곱할게요. 3y는 x 빼기 2 플러스 3이 되니까 x 빼기 3y 플러스 1은 0. 이렇게 되죠. 잠깐만요. 여기가 6이었죠? 아닌데? 여기가 마이너스 1이었죠? 자, 그러니까 어떻게 바뀌어요? 마이너스 1이었고 여기 마이너스 2가 되고 여기가 마이너스 1이니까 마이너스 3이죠. 여기가 마이너스 5가 되겠죠? 답은 그래서 1번이 되겠죠? 자, 8번 보겠습니다. 마이너스 2 플러스 2 루트 3. 참 복잡한 점이에요. 이 점에서 이 원에 그은 두 접점 사이의 거리를 구하래요. 일단 원을 표준형으로 만들어 볼게요. 어떻게 되느냐? x 플러스 2의 제곱.
그리고 y 빼기 1의 제곱은 4 이렇게 되나요? 그러니까 원이 있는데 중심이 뭐라는 거예요? 중심이 마이너스 2,1이래요. 그리고 점이 마이너스 2 플러스 루트 3 오른쪽으로 루트 3만큼 y축으로 그러니까 3이니까 1로부터 2만큼 한 요 정도 있는 거죠. 여기가 마이너스 2 플러스 2 루트 3,1인 거죠. 자, 이 상태에서 내가 접선을 긋는데 이렇게 접선을 꺼요. 이렇게 접선을 끊는데 이 두 접점 사이의 거리를 구하래요. 그러면 사실 이대로 놓고 풀어도 되는데 이렇게 지저분한 게 좀 불편하죠. 어떻게 바꾸면 편할까요? 얘를 원점으로 바꿔버릴까? 원점으로 바꾸려면 이게 원점으로 바뀌려면 어떻게 바뀌어야 되죠? 이게 원점으로 바뀌려면 x축으로 플러스 2만큼 y축으로 마이너스 1만큼 옮겨버리면 편할까요? 그러면 이게 원점으로 이렇게 그렇게 해서 바뀌었다고 칩시다. 원점으로. 그럼 이 점은 어떻게 될까요? x축으로 플러스 2만큼 하면 이 점이 어떻게 바뀌어요? 2루트 3, 0으로 바뀌나요? 처음에 이게 3이었죠. 2루트 3, 2로 바뀌는 거죠. 자, 이렇게 바뀌나요? 그러면 좀 해결하기가 좀 편하잖아요. 그리고 이 방정식도 그러면 x의 제곱 플러스 y 제곱은 4 이렇게 바꿔놓고 생각을 할 수 있죠. 자, 일단 그렇다 치더라도 우리가 구해야 될 건 뭐예요? 이 접점 사이의 거리죠. 요 점 사이의 거리. 이거 어떻게 구하죠? 자, 이게 이렇게 수직이고 요렇게 했을 때 이게 수직이고 이게 수직이라는 게 보이나요? 그쵸? 여기서 그냥 쉽게 구할 수 있죠. 반지름은 뭐라고 그랬냐? 여기가 2라고 그랬어요. 자, 그리고 여기가 2 마이너스 2 플러스 2루트 3이 2루트 3,2로 바뀌었죠? 그러면 요 길이가 얼마죠? 요 길이가? 요 길이는 4, 3, 12 플러스 4 하면 얼마예요? 4가 되나요? 4. 자, 그리고 여기가 2루트 3이 되나요? 그쵸? 여기 원점으로부터 거리면 루트 4, 3, 12 플러스 하면 루트 16이 되니까 4가 되죠. 자, 그러면 이거 피타고라스 정리해서 2루트 3이라는 게 보이죠. 자, 나는 그럼 뭘 구하려고 했느냐? 요거 구하는 거죠, 요거. 그러면 얘 곱하기 얘는 4 곱하기 얘를 x라 하면 이렇게 이렇게 할 수 있을까요? 그쵸? 자, 다시 한번 계산을 해보면 어떻게 하면 돼요? 자, 2루트 3 곱하기 2는 4 곱하기 이 길이 x, 여기 길이 x, 그리고 우리가 구해야 될 것은 2x를 구하면 되는 거죠. 자, 그럼 x가 루트 3이라는 게 보이고 이 x는 2루트 3이죠. 이렇게 쉽게 두 접점 사이의 거리를 구할 수 있죠. 답은 5번인가요? 자, 9번 보겠습니다. ABC의 무게중심을 구하래요. 기억은 그냥 ABC 무게중심 구할게요. 이게 쉽죠? 3분의 다 더하면 마이너스 2 더하기 4 더하기 0이 되고 또 3분의 3 더하기 5 더하기 7이죠. 그러면은 3분의 15가 되니까 3분의 2,5가 되나요? 그래서 기억은 맞았다고 얘기할 수 있죠. 자, 니은 한번 풀어볼까요? 외접원의 외심 구하는 거, 세점을 알려줄 때 외접원의 중심 구하는 거 쉽지 않죠? 되게 어렵죠? 자, 그런데 이럴 때 가급적이면 그냥 막 풀려고 하지 말고 좌표평면에다 좀 그려놓고 생각을 해보면 내가 어떤 아이디어로 푸는 게 편할지 보일 거예요. 자, 좌표평면에다가 한번 그려볼게요. 마이너스 2,3이 있고요. 마이너스 2,3 요 정도 잡아볼게요. 그리고 4,5가 요 정도 되고요. 자, 0,7 이렇게 되죠. 자, 그래서 이걸 이렇게 연결해 보니까 어떤 느낌이 들어요? 직각이라는 생각이 드나요, 이게? 자, 직각인 것 같은데 아직 확신은 못하죠. 그래서 직각인지 한번 봐보는 거예요. 여기가 마이너스 2,3이었고 여기 C 0,7이었고 여기가 B였는데 4,5였잖아요. 그래서 AC의 기울기를 한번 볼까요? AC의 기울기는 2분의 7 빼기 3 하면은 4가 돼서 2가 되죠. 자, 그 다음에 CB의 기울기를 한번 봅시다. 그러면 4 빼기 0분의 5 빼기 7 해서 마이너스 2분의 1 이렇게 되나요? 곱하면 마이너스 1이니까 이거 수직이잖아요. 그러면 중심은 바로 알 수 있죠. 중심은 중점이죠. 빗변의 중점이 외심이 되는 거죠. 빗변의 중점. 자, 그러면 더하면 1,1이라는 게 보이나요? 잠깐만. 더하면 1,84라는 게 보이나요? 그쵸? 1, 중심은 일단 구했어요. 자, 중심은 맞네요. 반지름을 구하라고 그랬는데 반지름은 여기서 여기까지 길이나 아니면 여기 길이, 여기 길이
다 같은 거죠. 자, 1,4에서 4,5까지의 거리를 구해볼까요? 루트 4 빼기 1, 3의 제곱 9가 될 거고 5 빼기 4, 1의 제곱 1이 되겠죠. 그래서 루트 10이 되나요? 반지름이 10이라 했으니까 틀렸네요. 자, 이렇게 구해보면 되겠죠. 자, 그 다음 삼각형 ABC의 외심. 외심 D는 방금 전에 구해봤지만 여기에 있죠. 빗변의 중심에 이게 수직은 아니죠. 아직 수직인지는 몰라요. 빗변의 중점이 있어요. 자, 그런데 좀 더 관찰을 해보는데 이 길이가 얼마일까요? 0 빼기 4죠. 2의 제곱 4. 7 빼기 3, 4의 제곱. 그러면 16, 루트 20이 되나요, 여기가? 자, 여기도 루트 4 빼기 0, 16, 7 빼기 5, 2의 제곱 4, 16. 더하면 4 더하기 16 하니까, 아니, 20이 되죠. 그래서 이게 직각 이등변 삼각형이라는 게 보이나요? 직각 이등변 삼각형이 되면 이게 수직 이등분선이 되면서 또 중선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일단 수심도 되는 거죠. 이게 수선도 되는 거죠. 그러니까 수심은 뭐 여기에 있을 거고요. 무게중심은 여기 있을 거고 외심은 여기 있죠. 그래서 세 점이 한 직선 위에 있다. 맞는 얘기죠. 그래서 디귿은 맞았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10번 문제 한번 봅시다. 2차 방정식이 K값에 관계없이 항상 실근을 갖는다. 그랬을 때 판별식을 써야 되겠다는 생각을 할 수 있죠. 실근을 가니까 판별식 D가 0보다 크거나 같아요. 그래서 이 판별식 D를 쓰는데 이게 4K 빼기 1의 제곱 마이너스 43 4 있으니까 3K 제곱 마이너스 8K 플러스 21 이게 0보다 크거나 같은 거죠. 그런데 여전히 이거는 K에 관한 2차 부등식이죠. 이게 K값에 관계없이 성립하려면 어떻게 돼야 되죠? 항상 성립하려면 K에 관한 2차 부등식인데 그게 항상 성립할 조건이에요. 그러면 K에 관한 2차 부등식이니까 이게 Y는 0보다 위쪽에 2차 부등식이 이렇게 그려져야 되지 않나요? 그러니까 Y는 0, X축하고 안 만나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놈의 또 판별식 D가 0보다 작거나 같아야 되겠죠. 자, 그러니까 왜 판별식을 두 번이나 쓰는지 이걸 좀 생각을 하고 문제를 풀어야 되겠죠. 자, 그러면 이거 전개를 해볼게요. 전개하면 어떻게 될까요? K제곱이 될 거고 일단 마이너스 8 플러스 AK가 되고 그 다음에 25가 되나요? 자, 그랬을 때 이게 판별식 D를 여기서 판별식 D를 쓰면 A제곱 8이 16A 플러스 8, 8이 64 빼기 100 이렇게 되나요? 이게 0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은 이거 어떻게 되죠? 자, 16이 되려면 18, 2 이러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마이너스면 되겠죠. 그래서 A는 마이너스 18보다 크거나 같고 2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최대값 알파는 2라고 구하고 베타는 마이너스 18이라고 구했죠. 자, 그 다음에 x의 제곱 알파 x 플러스 2x 마이너스 18은 m보다 작거나 같은 해가 이제 또 해가 존재한대요. 그럼 또 이거를 이렇게 만들어 놓고 해가 존재하려면 x축보다 같거나 작은 뭐 이런 상태가 돼야 되죠. 그럼 또 판별식 D가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되죠. 4분의 D를 쓰면 1 빼기 18 플러스 M이 0보다 크거나 같아. 이렇게 돼서 M은 마이너스 19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계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최소값은 얼마다? 4번입니다. 자, 11번 한번 볼게요. A, B가 이렇게 있는데 A, B가 이렇게 있어요. 자, X가 있는데 이 각이 항상 45도예요. 그러면 어딘가 여기에 딱 90도인 상황이 있겠죠. 90도가 되는. 그러니까 90도가 되는 이런 상태가 있다고 그러면 얘는 원주각 아닌가요? 이게 90도가 된다라고 하면은 사실 이게 지름이 이 길이가 같으면서 90도가 되는 이런 그러니까 이런 원이 이렇게 있다고 생각을 하면 이런 원의 테두리에 있어야지 이게 45도가 되는 거죠. 그쵸? 이런 논리로 이 문제를 푸는 거예요. 자, A가 마이너스 5, 여기가 마이너스 3이라고 합시다. 자, 그리고 이게 1,9예요. 1,9. 자, 그러면 지금 보면 45도가 된다고 그랬으니까 우리는
이걸 일단 놓고 여기서 45도가 되는, 그러니까 직각이 되는, 그러니까 거리가 같으면서, 그럼 이거 수직으로 볼까요? 이렇게 수직이 되게 이렇게 잡으면서 딱 여기가 직각 되는 이런 상태가 있을까요? 아, 이게 좀 그림이 그런가요? 좀 모양을 바꿔봤는데 이렇게 모양을 만들 수 있겠죠. 마이너스 5, 여기가 마이너스 3이고 여기가 1,9. 그러니까 중심이 여기에 있거나 아니면 여기에 있어야 되는 거죠. 원C의 중심. 그러니까 이게 P1이고 이게 P2가 되고, 그렇게 되면 만약에 이런 원이 있다 그러면 이 원의 테두리에서 이렇게 꺼보면 여기가 90도였으니까 여기는 무조건 45도가 되는 거죠. 중심이 여기 있는 원이거나, 아니면 이렇게 원이 된다고 생각을 해봐요. 이렇게 원이 된다 하더라도 이 원의 테두리에서 이렇게 꺼보면 여기가 45도가 되죠. 왜? 여기가 직각이니까. 이런 생각을 할 수 있겠죠. 그럼 P1과 P2를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자, 근데 이 상태에서 P1, P2를 구하는 것도 어렵게 생각하지 맙시다. 물론 수직 이등분선상에 있으니까 그거 잡아서 이 거리가 같으면서 이게 수직이 돼, 이런 상태로 이렇게 문제를 풀어볼 수도 있는데, 이걸 간단하게 이렇게 가져가 봅시다. 자, 이렇게 잡아보면 요 길이 그리고 이렇게 연결했을 때 사실 이렇게 하지 말고 이렇게 할까요? 이렇게 연결해 볼까요? 이 길이랑 이 길이 같고 요 길이랑 요 길이 같을 수밖에 없죠. 구조적으로. 자, 그럼 요 점의 좌표가 어떻게 되는가 볼까요? 중점이니까 더해서 2로 나누면 마이너스 4니까 마이너스 2가 될 거고요. y좌표는 더하면 6이니까 3이 되나요? 그럼 오른쪽으로 요 길이는 얼마예요? 3이죠, 3. 그리고 여기 길이는 얼마인가요? 마이너스 3에서 3까지 갔으니까 6이 되죠. 그럼 여기 길이가 6이고 여기 길이가 3이니까 P1은 뭘까요? 마이너스 3에서 6만큼 마이너스에서 6이 더해지니까 4가 될 거고요. 3에서 3을 뺐으니까 4,0이 되겠죠, 요 점은. P1은. 자, 마찬가지로 이쪽도 뭐 이렇게 연결을 해보면 이게 6이 되고 요게 3이 되니까 X축으로 마이너스 6만큼 그럼 마이너스 8이 될 거고요. Y축으로 3만큼 가면 6이 되겠죠. P2는 이렇게 되겠죠. P1, P2 이렇게 잡을 수 있지 않나요? 자, 일단 그러니까 P1, P2를 우리가 이렇게 구할 수 있어요. 자, 그럼 기억부터 한번 풀어볼게요. 원 C의 넓이는 어떻게 되느냐? C가 어떻게 된다고요? 방금 전에 얘기했지만 이게 반지름이 되는 원이 된다고, 이렇게. 그러니까 이 반지름의 길이를 구하라는 얘기죠. 그럼 이거 구하면 되잖아요. 이 길이, 요 길이 어떻게 구하면 돼요? 자, 4 빼기 5, 9의 제곱인가요? 그리고 3의 제곱인가요? 그럼 어떻게 되죠? 루트 90이 되죠, 루트 90. 81 더하기 9. 그러니까 원의 넓이는 뭐가 된다고 봐야 돼요? 이거 90파이죠, 90파이. 그래서 틀렸다고 봐야 되고. 자, 이거는 사실 요 직선은 이 직선의 수직 이등분선이죠. 수직 이등분선이니까 중점 잡았고, 요거에 일단 점을 구하기 전에 먼저 점을 구했으니까 뭐 기울기 구할 수도 있는데, 이 직선의 기울기를 먼저 생각해서 생각을 합시다. 자, 1 빼기 5니까 6이 되고 9 빼기 3은 10이니까 2죠. 그럼 요놈의 기울기는 마이너스 2분의 1이겠죠. 그래서 y는 마이너스 2분의 1, 그리고 뭐 중점 마이너스 2,3을 지난다. x 플러스 2 플러스 3, 그러니까 마이너스 2분의 1 x 플러스 2. 자, 여기 위에 있는 거 맞죠? 이 두 점이. 그래서 니은은 맞았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고요. 디귿은 OP의 길이의 최대값. 원점이 있는데 원점에서 P1까지의 거리가 클까요? P1은 지금 4,0이라 했고요. P2는 마이너스 8,6이었죠. 그래서 OP의 길이의 최대값은 여기 되겠죠. 원점에서 여기까지 거리. 8, 6, 8, 10 이렇게 되나요? 답은 그래서 디귿도 맞았죠? 니은 디귿이 되겠습니다. 자, 12번 보겠습니다. 중심이 마이너스 1,1이고 반지름이 4인 원이 있고요. 하나는 중심이 얼마가 되죠? 여기다 쓸까요? 3 빼기 r이죠. 그리고 반지름이 3 빼기 r,1이고 반지름이 r이 되는 원이 있는데요. 일단 어떻게 되냐? 먼저 r이 2일 때 이 PQ의 길이를 구하래요. r이 2일 때. 그럼 내가 이렇게 딱 연결하고 r이 2가 되는 순간 이 값이 어떻게 되죠? 1,1이 되죠. 그럼 원의 중심은 어떻게 되죠? r이 2가 되는 순간 여기도 반지름이 2가 되고, 중심도 이거 반지름이 4였으니까 딱 여기 중심 일치하겠죠. 중심은 마이너스 1,1이 됐죠. 자,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연결을 했을 때 이것도 직각이고 이것도 직각? 그럼 이게 닮음이라는 게 보이나요? 이렇게 닮음.
자, 닮음이라는 게 보이죠? 이게 2죠. 자, 그리고 여기서 여기까지 길이는 얼마죠? 4죠. 아니, 8이죠, 8. 자, 그리고 여기서 여기까지 길이는 6이죠. 8대 6이니까 4대 3인가요? 그럼 여기도 4대 3이 되겠죠. 자, 다시 한번요. 여기서 여기까지 길이가 6이 됐어요, 여기는 2가 되죠. 여기도 2란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AP의 길이가 그냥 구해졌죠. 어떻게? 36에서 4를 빼니까 루트 30이 4루트 2가 되죠. 자, 방금 전에 얘기했지만은 이 삼각형하고 큰 삼각형은 닮았어요. 왜? 이게 평행하니까. 평행선이니까. 자, 그러면 요놈 대 요놈이 6대 2, 3대 1이잖아요. 3대 1이 됐으니까 3대 1하고 4루트 2 대 PQ하고 서로 같은 거죠. 그쵸? 그럼 PQ의 길이는 3분의 4루트 2 이렇게 구할 수 있나요? 그래서 알파는 먼저 구했어요. 그 다음 뭘 해요? 감마가 그러니까 R이 3일 때 베타를 구하래요. 뭐냐면 AP 직선의 방정식의 Y절편을 구하래요. 이거는 그냥 문자 그대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자, 중심이 R이 3이면 중심이 0,1이 되죠. 그리고 반지름이 3인데 A점의 좌표는 우리가 알고 있지 않나요? A점의 좌표는 자, A점의 좌표는 마이너스 5,1이죠. 왜? 중심이 마이너스 1,1이고 여기서 여기까지 길이가 4란 말이에요. 그럼 여기는 Y좌표는 동일하고 X좌표만 X축의 음의 방향으로 마이너스 4만큼 평행이동했으니까 여기가 마이너스 5,1이라는 게 보이죠. 자, 그러면 A점은 마이너스 5,1이니까 마이너스 5,1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을 먼저 씁시다. M, X 플러스 5 플러스 1. 자, 그리고 1,1로부터의 중심이 이거였으니까 0,1로부터 중심 0,1이었죠. 자, 이 직선까지 거리가 반지름 3하고 같아야지 접선이 되는 거죠. 그럼 거리를 구하기 위해서 mx 빼기 y 플러스 5m 자, 거리 구하면 루트 m제곱 플러스 1분의 0,1 하면 여기가 5m이 되죠. 이게 반지름 3하고 같은 거예요. 양변 제곱하니까 25 m제곱이 9m의 제곱 플러스 9 이렇게 되나요? 넘어가면 16m제곱이 9니까 m제곱은 16분의 9에서 m은 플러스 마이너스 4분의 3인데 4분의 3이라고 합시다. 일단 y좌표가 P의 y좌표가 양수라 있으니까 4분의 3이 돼야 되겠죠. 자, 그러면 y는 4분의 3 x 플러스 5 플러스 1이었는데 요놈의 y절편을 구하래요. 그러면 x 대신 0을 집어넣으니까 4분의 3, 5, 15 플러스 4분의 4 그래서 4분의 19가 되나요? 자, m이 마이너스 4분의 3은 왜 안 됐죠? 자, 마이너스 4분의 3이 되는 순간 얘는 직선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내려가는 거죠. 그렇게 되면 요 점의 좌표를 구해보면 알겠지만 이 점의 좌표는 P의 좌표는 하나는 양수 하나는 음수겠죠. 그쵸? 그래서 4분의 3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베타가 구해졌으니까 이게 베타였죠. 우리는 뭘 구할 거냐? 9 곱하기 알파의 제곱 그러면 9분의 16 곱하기 2죠. 그 다음에 베타의 제곱 베타 16분의 19의 제곱 이렇게 되겠죠. 이거 사라지고 이거 사라지니까 2 곱하기 19의 제곱 19의 제곱은 361이죠. 그래서 722 이렇게 구할까요? 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자, 13번 한번 보겠습니다. AC를 T대 1로 내분하고요. 자, 그 다음에 CB도 T대 1로 내분해요. 이렇게 T대 1로 CB도 AC도 T대 1 자, 그리고 AB는 1대 2로 내분해요. 1대 2로 요점은 고정돼 있죠. 그리고 얘는 T값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예요. 자, 그렇게 했을 때 다음 물음에 답하라고 그러네요. 자, 먼저 일단 기억부터 한번 풀어볼까요? 기억. T가 2일 때. 그럼 여기도 2대 1이니까 2대 1로 내분하고 이게 2대 1로 내분하는 점이에요. 자, 그 다음에 여기도 2대 1이었죠. 그럼 요 점이 되겠죠. 2대 1. 자, 그리고 여기가 1대 1이니까 2대 1이 되는 거죠. 2대 1로 내분하는 점. 요 점이죠. 자, 일단 요렇게 잡아놓고 나서 이 세 점의 무게중심을 구하라가 기억이죠. 자, 그런데 이 정도는 알죠? m 대 n로 일정한 비로 이렇게 내분하는 점으로 이루어진 이 세 점으로 이루어진 요 삼각형의 무게중심의 좌표나 원래 삼각형의 무게중심의 좌표가 일치한다는 거 알고 있나요? 자, 그거를 잠깐만 한번 증명을 한번 해볼까요? 한번 봐봅시다. 여기가 그냥 단순하게 x1만 가지고 얘기해 봅시다. x1 여기가
x2 여기가 x3라 했을 때 m 대 n으로 내분하는 점을 한번 써봅시다. 그러면 x 좌표만 가지고 m 플러스 n mx3 플러스 nx1 여기도 m 대 n이었으니까 여기도 m 대 n 하면은 m 플러스 n분의 mx2 플러스 nx3 이렇게 되겠죠. 이것도 m 대 n이 되니까 m 플러스 n분의 mx1 nx2 이렇게 되겠죠. 그럼 이 세 점으로 이루어진 이 삼각형의 무게중심의 좌표는 요거 세 개를 더해서 3으로 나누는 거죠. 자, 그러면 일단 3분의 1 하고 나서 이거 m 플러스 n으로 통분돼 있으니까 더해 볼까요? 그러면은 잘 보면 x1만 있는 게 이렇게 되면 이것도 m 플러스 n으로 묶어서 x1이 될 거고 x2도 봐봐요. x2 있는 게 이것도 m 플러스 n으로 묶어서 x2가 되고 마찬가지로 m 플러스 n x3 이렇게 되죠. 그래서 이게 이렇게 다 약분이 되니까 3으로 해서 결국 3분의 x1 더하기 x2 더하기 x3 그러니까 ABC로 이루어진 이 최초의 삼각형의 무게중심과 이거하고 동일하게 일치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자, 그러니까 이 세 점을 일일이 구할 필요 없이 바로 요 ABC로 이루어진 무게중심의 좌표를 구하면 되겠죠. 그러면 3, 6, 9 더하면은 9이 18이니까 3으로 나누면 6이 되나요? 자, Y좌표도 15가 되니까 3으로 나누면 5가 됐죠. 그래서 기억은 맞았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일단 요 점은 고정점이니까 구해놓고 생각을 합시다. 요 점은 뭐가 되죠? 자, 이 세 개 1대 그러니까 A하고 B를 1대2로 내분하는 점이니까 일단 뭐 이거 점으로도 보이네요. 이게 하면 4, 5, 5,3이라는 것도 보이죠. 뭐 내분비로 구해도 구할 수 있고요. 5,3이라는 걸 구할 수 있어요. 자, 니은을 구하기 위해서 일단 니은을 풀기 위해서 t의 값에 관계없이 무게중심은 여기 위에 있느냐? 일단 어쩔 수 없이 t가 변하니까 이거는 일정하지 않을 가능성이 크잖아요. 그래서 p.q점을 다 구합시다. p는 ac를 t 대 1로 내분했으니까 일단 t 플러스 1분의 ac니까 이거 계산하면 뭐 6t 플러스 3 이렇게 될 거고 여기도 t 플러스 1분의 8t 플러스 2 이렇게 되겠죠. 자, q점의 좌표도 구해볼까요? q점의 좌표는 t 플러스 1분의 9t 플러스 6인가요? 자, 그리고 여기도 t 플러스 1분의 5t 플러스 8 이렇게 되겠죠. 자, 그리고 r점의 좌표는 이렇게 5,3이라고 구했어요. 자, 그럼 이거의 무게중심을 한번 구해봅시다. 무게중심치. 자, 다 더하면 t 플러스 1로 통분해서 합시다. 그럼 이거 두 개 더하면 일단 15t에다가 어떻게 되죠? 9가 되나요? 자, 그리고 이것도 t 플러스 1하면 5t 플러스 5 이렇게 쓸 수 있겠죠. 이거를 3으로 또 나눠주죠. 다 더한 다음에 이거 3으로 나눠줘요. 이렇게. 자, 그리고 y좌표도 어떻게 될까요? 다 더해보면 t 플러스 1로 통분해서 더해봅시다. 자, t 플러스 1로 통분하면 여기가 13t가 되고 10이 될 거고 그리고 3t 플러스 3 이렇게 되겠죠. 자, 이거를 또 3으로 나눠주는 게 좌표가 될 건데 무게중심이 좌표가 될 것 같은데 그러면 3t 플러스 1분의 이게 어떻게 되죠? 20t 플러스 14가 되나요? 자, 그리고 여기도 3t 플러스 1분의 여기가 16t 플러스 13 이렇게 되겠죠. 자, 이게 y는 2분의 1 x 플러스 2 위에 있느냐 대입해보면 알 수 있겠죠. 대입해볼까요? 이거 그대로 쓰면은 3t 플러스 1분의 16t 플러스 13이었는데 이게 2분의 1이었으니까 이게 3t 플러스 1로 쓰고요. 2로 하면 이게 10t 플러스 7로 일단 약분이 되고 여기가 2였잖아요. 2를 통분했으면 6t 플러스 6 이렇게 쓸 수 있죠. 이 2가 3t 플러스 3으로 통분하면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3t 플러스 1분의 여기가 16t 플러스 13 동일한가요? 성립하죠. 그래서 니은도 맞았다 이렇게 보여줄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디귿을 한번 가볼까요? 얘는 어쩔 수 없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 무게중심은 어쩔 수 없이 2분의 1 x 플러스 2 2분의 1 x 플러스 2 요 직선 위에서 무조건 움직이게 돼 있죠. 무게중심은 이게 2분의 1 x 여기 위에 있는데요. 자, 근데 그러고 관찰해 보니까 요 직선의 기울기가 얼마인가요? 요 직선의 기울기 9 빼기 3분의 5 빼기 3인가요? 그래서 6분의 3, 2분의 1인가요? 그러니까 얘랑 평행한 거죠. 그러면 직값이 움직임에 따라서 무조건
G가 어디에 있는지는 모르겠지만은 ABG의 넓이는 일정하게 되지 않나요? 이 직선의 방정식을 그대로 구합시다. 기울기가 2분의 1이고 뭐 3,2를 지난다 이렇게 쓰고 정리를 하면 어떻게 되죠? 자, 2y가 되고 x 빼기 3 플러스 2니까 x 빼기 1이 되고 2y가 되니까 x 빼기 2y 빼기 1 이렇게 쓸 수 있나요? 플러스 1이죠. 플러스 1. 자, 그러면 얘랑 그냥 이대로 두고 써도 되는데요. 괜히 이걸 평행 만들었어요. 2분의 1x 마이너스 2분의 3이니까 뭐 2 하면 플러스 2분의 1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높이는 이 두 직선 사이의 거리라고 얘기할 수 있죠. 거리 d는 어떻게 구해요? 루트 개수의 제곱이 합이니까 2분의 1의 제곱 4분의 1에다가 y의 개수가 1이니까 1이 되겠죠. 자, 그리고 상수항의 차를 이렇게 쓰면 되죠. 상수항의 차가 얼마예요? 2분의 3인가요? 그럼 여기는 2분의 루트 5가 될 거고요. 이거 하면 루트 5분의 3이라고 얘기할 수 있죠. 이게 높이가 항상 이렇게 일정하니까 넓이는 2분의 1 곱하기 AB의 길이가 어떻게 돼요? AB의 길이가 9 빼기 3, 6의 제곱, 그 다음에 5 빼기 3의 제곱, 이거 루트니까 3 루트 5가 되나요? 자, 그리고 루트 5분의 3이죠. 그러면 2분의 9가 되나요? 그래서 2분의 9보다 작다라고 하면 안 되죠. 2분의 9가 되니까 작지 않죠. 그래서 디귿은 틀렸다. 그러면 답은 기억 니은이 되나요? A, B, C 세 점이 있고요. A는 0,3, B는 마이너스 4, 마이너스 6, C는 2, 마이너스 8인데 이 세 점을 지나면서 세 점이 있는데 일단은 A, B의 MDN 내분점 그리고 AC의 MDN 내분점 이 두 직선에 평행하면서 이 직선하고 이 직선은 평행하죠. 그러면서 A점을 지나는 직선이 있는데 이 직선하고 또 요거하고의 이 점, 이 Q점을 지나면서 BQ를 지나는 직선하고의 교점, 이 교점이 어디에 있다고요? 이 참수 위에 있대요. 와, 어렵죠. 그러니까 이렇게 해석을 해도 내가 순서대로 이게 MDN 내분점에 미지수가 있을 거고 이 미지수가 있는 직선하고 이 직선을 만들어서 이 직선하고 교점을 일일이 구한다고 하면 되게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들어갈까? 순서를 좀 바꾸는 거예요. 이 참수하고 이 직선하고 교점을 먼저 구하는 거예요. 그럼 이 점을 구하고 나면 이거하고 또 이 직선하고 교점을 생각을 해서 그러면 그 방법으로 먼저 이 점을 구하고 나서 우리는 뭘 하느냐? m 대 n이니까 m 대 n을 구하라고 그랬잖아요. 그럼 그 m 대 n, 요것도 m 대 n이잖아요. 그럼 이게 m 대 n이니까 그렇게 되면 요놈이 m 대 n이니까 이걸 통해서 내가 문제를 풀면 될까요? 그래서 먼저 이 직선을 먼저 구합시다. 자, 이 직선을 구하려고 하면은 먼저 BC를 지나는 직선의 기울기를 먼저 구해야 되겠죠. BC를 지나는 직선의 기울기는 어떻게 될까요? 2 빼기 4, 2 플러스 4, 마이너스 8 빼기 6이 되니까 6분의 마이너스 2니까 마이너스 3분의 1이 되죠. 그러면 이 점을 지나면서 평행한 직선의 기울기, 평행한 직선, 이런 직선 한번 구해봅시다. 요 직선의 방정식은 마이너스 3분의 1x 플러스 3이 되나요? 얘랑 이참수 x의 제곱 빼기 x 플러스 4하고의 교점을 먼저 구해야 되겠죠. x의 제곱 빼기 x 빼기 4. 양변에 3을 곱할게요. 그러면 마이너스 x 플러스 9가 될 거고요. 여기는 3x의 제곱 마이너스 3x 마이너스 12가 되니까 넘어가면 3x의 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21은 0. 자, 그래서 어떻게 되죠? 인수분해를 할까요? 3, 1, 7, 마이너스 3. 그러면 마이너스 9에서 되겠죠. 자, 그러면 이 점이 x좌표가 3이 하나 있고요. 마이너스 3분의 7이 있는데 분명히 우리는 뭘 할 거냐. 이런 직선하고 이 PQ가 여기 있었을 때 이거니까 교점의 x좌표가 양수해야 되겠죠. 음수. 그러니까 이거여야지 우리가 이차함수하고 만나는 교점, 이차함수가 이렇게 그려졌다고 치면은 사실 음수쪽도 있고 양수쪽도 있을 텐데 이걸 연장했을 때 근데 양수인 놈을 구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x는 3이라고 얘기할 수 있죠. 일단 x는 3이라는 걸 구했어요. 그러면 3,2점의 좌표는 어떻게 될까요? x좌표는 3이 될 거고 y좌표는 어떻게 되죠? 3을 집어넣으면 되죠. 그럼 3,2라는 게 구해지나요? 자, 일단 요 점을 먼저 구했어요. 자, 그 다음 뭘 해야 될까요? 우리가 해야 될 거는 두 번째는 Q점을 결정해야 되겠죠. 이게 Q점인데 Q점은 요 직선하고 이 직선하고의 교점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럼 이 직선의 방정식, 이 직선의 방정식을 구하려고 노력을 해야 되겠네요. 자, 이 직선의 방정식을 먼저 구할까요? 기울기가 3 빼기 빼기 4니까 기울기가 일단 7분의 6 빼기 빼기 2 빼기 빼기 6이니까 7분의 8이 될까요? 그래서 y는 7분의 8 x 빼기 3 플러스 2 이렇게 될 것 같아요. 좀만 정리해 볼까요? 7분의 8x 자 7로 통분하면 플러스 7분의 3, 8에 24 7, 24 이렇게 하니까 7분의 8x 플러스 7분의 마이너스 10 이렇게 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단 이거 하나 구했고요. 또 어떤 직선을 구해야 돼요? 요 직선을 구해야 되죠. 요 직선. 요 직선의 기울기는 일단은 2 빼기 0분의 마이너스 8 빼기 8이니까 마이너스 11. 와, 2분의 마이너스 11. 자, 그래서 y는 2분의 마이너스 11x 플러스 3 이렇게 되죠. 자, 그럼 얘랑 연립방정식 풀어야 되겠네요. 자, 이렇게 되면은 양변에 7이 14를 곱합시다. 14를 곱하면 여기는 마이너스 77x가 될 거고 여기는 3에다가 14를 곱하면 42가 되나요? 자, 그리고 여기는 16x가 될 거고 마이너스 20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럼 얘 넘어가면 이쪽으로 넘어가면 93x가 되나요? 자, 얘 넘어가면 다행히 66이 되죠. 그쵸? 62가 되죠. 62. 그러니까 x가 31로 나누면 2가 되고 여기 3이 되니까 3분의 2가 되는구나. 자, 일단 이게 구해졌어요. 요놈의 x좌표가 3분의 2라는 게 구해졌고 이놈의 x좌표는 3이라는 걸 우리가 알아요. 자, 근데 우리가 구해야 될 게 뭐였죠? 사실 이게 이렇게 평행한 직선이 있었고요. 여기가 PQ가 있잖아요. 그리고 이게 어떻게 되느냐? 요게 m 대 n로 내분했는데 이건 관심 없고 이게 m 대 n이라고 한번 해봐요. 그럼 이게 m 대 n이 되죠. 이것도 m 대 n이 되죠. 그러면 이게 m 대 n이 되면 굳이 내가 이 길이를 다 구하는 게 아니라 생각을 한번 해봐요. 어떻게 하면 되죠? 이렇게 만들었을 때 요게 m 대 n이 됐으면 당연히 요것도 m 대 n이 되는 거죠. x좌표 다 알잖아요. 여기 마이너스 4라는 거 알고 방금 전에 여기 3분의 2라는 거 구했고 그럼 여기도 뭐였죠? 3이라는 거 알았죠? 그러면 m 대 n이라는 것은 뭐가 돼요? 3 빼기 3분의 2 대 3분의 2 빼기 4 이렇게 되겠죠. 빼기 빼기 4. 자, 그러니까 이게 3분의 얼마가 되죠? 9, 3, 3, 9, 7이 되나요? 그리고 여기는 3분의 4, 3, 12, 14가 되나요? 자, 그래서 1대 2가 되죠. 그래서 n분의 m을 구해라. 그럼 뭐가 되죠? 2분의 1. 답은 1번이 되겠죠? 자, 15번 보겠습니다. 자, 연립부등식이죠? 이 부등식을 보자마자 인수분해 되겠네 이렇게 보이나요? 절대값 x 플러스 2n 그리고 x 마이너스 n 그리고 우변은 이것도 마이너스 x 마이너스 n 똑같이 x는 n에서 만나는 이런 그래프겠네요. 그럼 그래프를 한번 그려놓고 생각을 해봅시다. 절대값 그래프. 자, 얘 하나는 어디 마이너스 2n이 되고요. 하나는 n에 있죠. n이 한 요쯤 좀 이렇게 잡아볼까요? 그럼 이 사이는 이렇게 자, 이런 그래프가 될 것 같아요. 자, 그런데 y축은 그러니까 x는 0은 한 요쯤 된다고 치고요. 자, 이 n의 값에 따라서 여기 마이너스 4, 기울기가 4인 이 직선은 이렇게 될 수도 있고 뭐 이렇게 될 수도 있잖아요. 그쵸? 자, 그러면서 이걸 정확하게 풀어야 되는데 일단 두 번째 부등식부터 좀 볼까요? 두 번째 부등식을 보니까 두 번째 부등식도 x로 묶어내니까 여기가 x 빼기 n제곱 빼기 5 이렇게 되나요? 자, 그러면 이거는 분명히 x가 0보다 크거나 n제곱 플러스 5보다 작거나 같은 거잖아요. 그러면 나는 여기서 x는 0보다 큰 쪽만, 그쵸? 0보다 큰 쪽, 이쪽만 가지고 생각해야 되겠다. 이쪽은 신경 쓰지 말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면 되겠죠. 그러니까 실제로 이 직선이 이런 모양인지 이런 모양인지가 중요하죠. 자, 그러면 이 직선의 y절편은 4n이잖아요. 4n. 그리고 이 참수의 y절편은 2n의 제곱이잖아요. 자, 4n이 2n의 제곱보다 작거나 같은 경우는 어떤 경우죠? 자, 그러면 이건 약분하면 n이 2보다 크거나 같으면 작거나 같나요? 그러니까 n이 2가 되는 순간 이렇게 되면 n이 2가 되는 거잖아요. 딱 여기 지나는 거. 그러면 n이 2보다 크거나 같을 때는 지금 보면 이 곡선이 더 큰 거니까 범위가 이쪽에서 여기 다 되는 거죠. 그러니까 0보다 크거나 같은 거죠. 그 아래도 이렇게 된다 하더라도 우리가 여기보다 크거나 같은 건데
어차피 우리가 0보다 크거나 같은 거를 따지기 때문에 이쪽 신경 안 쓰고 여기서부터 이것만 따지면 되죠. 0보다 크거나 같은 쪽만. 그쵸? 자, 그러니까 분명히 2보다 크거나 같을 때는 이렇게 되는데 이게 n이 1일 때는 요거잖아요. 그러면 n이 1일 때하고 n이 1이 아닐 때로 나눠서 생각해야 될 것 같아요. 첫 번째, n이 1이라고 하면 분명히 이런 직선이 되니까 여기 범위는 x가 n보다 크거나 같다고요. 이 절대값을 풀면 x가 n보다 크거나 같다고 얘랑 연립 부등식이 되니까 겹치는 범위는 x는 n보다 크거나 같고 n제곱 플러스 5보다 작거나 같은 거죠. n이 1이니까 x는 1보다 크거나 같고 6보다 작거나 같은 거죠. 그래서 정수 n의 개수는 이걸 f1이라 하죠. f1은 6이라고 구할 수 있나요? 자, 그런데 n이 2보다 크거나 같으면 어떻게 돼요? x는 분명히 얘기했지만 이렇게 되니까 사실 범위는 이 2차 부등식 위쪽의 범위는 요것보다 크거나 같은 게 다 되잖아요. 이렇게. 근데 어차피 겹치는 범위니까 0보다 크거나 같고 요 범위가 그냥 다 포함되어 버리니까 이거죠. 그러면 x는 0보다 크거나 같고 n제곱 플러스 5보다 작거나 같은 거죠. 그러면 fn은 어떻게 돼요? n제곱 플러스 5에다 0부터니까 0 하나 더해줘서 n제곱 플러스 6이라 할 수 있죠. 즉 다시 말하면 f1 더하기 fm은 6 플러스 m제곱 플러스 6 이렇게 되겠죠. 이게 49보다 작은 m제곱은 여기가 12를 빼면 어떻게 되죠? 37이 되나요? 자, 이렇게 되니까 자연수 m의 개수는 몇 개죠? 37. 1부터 6까지인가요? 1부터 6까지? 그럼 6개죠, 6개. 이거를 K라고 했을 때 K가 6인 거죠. 자, 그러면서 또 F2K를 구하래요, F2K. 그럼 F12를 구하라는 거죠. 자, FM이 이거였으니까 12의 제곱에다 6을 더하라는 얘기죠. 그럼 144에 6을 더하니까 150인가요? 답은 그래서 150이다 이렇게 고르면 될 것 같아요. 16번 봅시다. K가 1 플러스 루트 3이고요. PX가 이렇게 복잡한데 PX는 1에 서로 다른 두 근을 알파 베타라고 실근을 그리고 허근을 감마라고 한대요. 자, 그러면 이거를 방정식을 좀 풀어볼 K를 여기다 집어넣어서 생각을 할까요? 집어넣지 말고 일단 px 빼기 1을 어떻게든 좀 간단하게 만들려고 노력을 해봅시다. px 빼기 1은 요거 쓰면은 x의 4제곱 빼기 kx의 세제곱 플러스 kx의 제곱 빼기 k 여기 x 하나가 빠졌네요. 죄송합니다. kx죠. 자, 그래서 빼기 kx 플러스 k 그 다음에 빼기 1이 있죠. 이렇게. 그럼 이거를 인수분해가 되는 게 보이나요? 1 마이너스 k k 마이너스 k k 빼기 1 이러니까 일단 1로 되는 게 보이죠. 1 마이너스 k 플러스 1 마이너스 k 플러스 1이니까 이게 1이 될 거고 1 마이너스 k 플러스 1이니까 마이너스 k 플러스 1 0 일단 이게 보이죠. 그러면 이 방정식이 x 빼기 1이 하나 있고요. 여기가 x의 세제곱 여기가 뭐였죠? k가 1 플러스 루트 3이니까 마이너스 1 마이너스 루트 3 플러스 1이니까 여기가 마이너스 루트 3 x의 제곱 이렇게 써도 되죠. 여기가 x가 될 거고 여기도 마이너스 루트 3 이렇게 될까요? 자, 그럼 이것도 마찬가지로 여기 x의 제곱으로 묶어내는 순간 x 빼기 루트 3 여기도 x 빼기 루트 3이니까 인수분해가 다 됐어요. 그리고 여기가 x의 제곱 플러스 1이죠. 그러면 알파 베타 작은 게 알파라고 그랬으니까 알파는 1이고 베타는 루트 3이라는 게 보이고 감마는 허근인데 플러스 마이너스 둘 중에 하나 i 뭐 하나만 잡아놓고 풀어도 풀린다라는 얘기겠죠. 자, g를 한번 볼까요? g가 뭐죠? 마이너스 알파의 제곱 1이죠. 베타의 제곱 3이죠. 그리고 알파 플러스 베타 1 플러스 루트 3 i 뭐 마이너스 i 플러스 i 다 상관없죠. 자, 근데 이게 어디서 많이 본 건데 이런 생각이 드나요? 양변에 2를 곱하는 순간 이 g가 2분의 마이너스 1 플러스 루트 3i 이거를 2분의 마이너스 1 마이너스 루트 3i인데 처음에 마이너스 i로 잡으면 이게 마이너스가 되고 뭐 상관없어요. 플러스 루트 3i 이렇게 쓸 수 있죠. 이거 우리 많이 봤던 오메가잖아요. 그쵸? 이거 이 g를 오메가로 바꿔주면 어떻게 바뀌느냐? 이 오메가 플러스 1은 루트 3i고 제곱을 하는 순간 4오메가의 제곱 4오메가 플러스 1 플러스 4는 0이니까
오메가의 제곱 플러스 오메가 플러스 1은 0이 되는 놈이었고 오메가의 세제곱은 1이 되는 놈이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주어진 식이 어떻게 되는가 볼까요? 2 플러스 2 g를 오메가라고 합시다. 자, 그럼 여기가 2 플러스 오메가, 여기가 2 플러스 오메가의 제곱, 2 플러스 오메가의 세제곱, 2 플러스 오메가의 4제곱, 막 이런 식으로 가는 거죠. 끝에가 2 플러스 오메가의 n제곱. 이게 243이 되는 n은 얼마니? 지금 이 얘기 아닌가요? 자, 그러면 생각을 한번 해봅시다. 이거 두 개, 여기는 그냥 3이라는 게 보이죠? 근데 얘 두 개 하는 순간 이거 전개하면 어떻게 되죠? 자, 이거 전개하면 4, 그리고 2배 오메가 플러스 오메가의 제곱, 그 다음에 오메가의 세제곱 이렇게 되지 않나요? 그럼 얘가 여기서 바로 그냥 오메가 플러스 오메가 제곱이 마이너스 1이라는 게 보이죠? 이 식을 변형하면. 그러니까 이게 마이너스 1이니까 4 마이너스 2 플러스 1 이러니까 이게 3이라는 게 보이죠? 두 개 하면 3이네요. 그쵸? 그러니까 n이 일단 1일 때는 안 되는데 n이 2가 되는 순간 이거 두 개 합쳐서 3이 되고 n이 3이 되면 또 3이 나타나서 3이 곱해지는 거고 n이 4일 때 5일 때 이게 합쳐져서 또 3이 되고요. 야, 243은 그러면 3의 몇 제곱이니? 3의 몇 제곱이죠? 5제곱인가요? 그러면 5번이 되면 n이 6이면은 3이 하나 곱해지고 n이 7, 8이면 되지 않나요? 이러면 또 3이 하나 곱해지죠. 그쵸? 그러니까 n이 어디까지? 8까지 곱해지면 되는 거죠. 그래서 8이 되면 되겠네. 답은 2번이 되겠죠? 이렇게 풀면 되겠습니다. 17번 보겠습니다. 자, t가 0보다 클 때 t 플러스 1 때 t로 외분하는 점이 2, 4분면에 있대요. 그냥 뭐 외분을 해볼게요. 그럼 t 플러스 1 빼기 t분의 t 플러스 1에다가 마이너스 1을 곱하면 마이너스 t 마이너스 1 이렇게 될 거고요. 마이너스 3t 플러스 3t 이렇게 되겠죠. 여기도 t 플러스 1 빼기 t분의 3t 플러스 3 이렇게 될 거고요. 자, 그리고 마이너스 2t. 자, 이게 되니까 이 점의 좌표가 2t 빼기 1이 될 거고요. 자, 그 다음에 5t 플러스 3 이렇게 되나요? 자, 근데 이게 2, 4분면이 된다라는 얘기는 2t 빼기 1은 음수가 돼야 되고 5t 플러스 3은 양수가 돼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래서 t의 범위가 마이너스 5분의 3보다 크고 2분의 1보다 작죠. 자, 그래 놓고 여기까지 딱 써놓고 끝나는 친구들 많아요. 여기서 틀려버리면 안 돼요. 정말 아깝죠. 왜? 맞는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이 아직도 드는 친구 있어요? 이걸 관찰을 못하고 t가 0보다 크다고 그랬죠? 자, 그래서 t가 0보다 크고 2분의 1보다 작다. 이렇게 써줘야 되겠죠? 자, 18번 보겠습니다. 연립부등식이죠? 자, 위에 거 풀 수 있으니까 양변에 음수를 마이너스로 곱해서 x의 제곱 플러스 2x 마이너스 15는 0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바꿔봅시다. 그러면은 x 플러스 5 x 마이너스 3이 0보다 작거나 같다. 그럼 이게 마이너스 5하고 3 사이라는 게 보이죠? 여기가 마이너스 5고 3. 자, 그러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라 했는데요. 이 사이에 정수를 다 씁시다. 마이너스 4, 마이너스 3,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0, 1, 2, 마이너스 4, 마이너스 3,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0, 1, 2, 3 이렇게 써놓고 나서 생각을 합시다. 자, 그리고 두 번째, 그러니까 정수가 오로지 두 개만 돼야 돼요. 정수가 두 개. 자, 두 번째 부등식을 풀려고 하는데 제 인수분해가 바로 되죠. x 빼기 a, x 플러스 2로. 그러면 일단 2에 마이너스 2 이렇게 다리를 하나 거치고 있는 거죠. 그럼 a가 어떻게 있으면 정수가 두 개니 생각을 해보면 일단 a가 여기 있어야 되겠죠. 그쵸? 그러니까 a가 일단은 0보다는 커야지 정수 마이너스 1과 0 두 개를 가지고 있을 거고 1보다는 작은데 1이 된다 하더라도 이 등호 생각해야 되죠. 1이 된다 하더라도 즉 1이 돼서 이렇게 된다 하더라도 만족시키는 정수는 딱 두 개죠. 그러니까 이거 하나 찾을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근데 a가 왼쪽 편에 있을 수도 있잖아요. 이렇게. 여기에 있어도 되죠. 그럼 정수 이렇게 두 개가 되고 그러니까 a가 마이너스 5보다 크고 마이너스 4보다 작은데 마이너스 4에 만약에 있다고 하면 이렇게 되면 정수가 마이너스 4는 포함하지 않으니까 안 되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된다? 마이너스 5까지는 되잖아요. 이렇게 되면. 그러니까 마이너스 5에는 등호가 있을 수 있죠. 자, 그러면 이걸 만족시키는 정수 a라고 했으니까 a는 1과 마이너스 5 이렇게 두 개가 되나요? 합은 마이너스 4가 되겠죠? 답은 그래서 마이너스 4다 이렇게 구하면 될 것 같아요. 19번은 단순한 4차 방정식이죠. 근데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이거 전개해야 되나요? 이거 인수분해하면 뭐 이 정도 알죠? x 빼기 1, x 빼기 6이 될 거고 얘는 인수분해하면 x 플러스 3, x 마이너스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러면서 얘를 적당히 두 개를 묶어서 이렇게 전개를 해줘야 치환하기가 편하죠. 치환하려면 이렇게 x의 개수가 마이너스 3이 되게 이렇게 딱 보이나요? 그럼 여기가 x의 제곱 빼기 3x 플러스 2가 될 거고 여기는 x의 제곱 빼기 3x 마이너스 6, 38 마이너스 44는요. 이거 치환할 때 저는 이렇게 통째로 치환하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을 하는데 아니면 이것만 치환해도 되고요. 통째로 a라고 하면 이걸 a라고 하면 여기는 a 빼기 20이 되겠죠. 빼기 44. 그러면 a 제곱 마이너스 20a 마이너스 44는 0이니까 여기가 어떻게 되면 되죠? 22에다가 2를 곱하는데 여기에 마이너스면 마이너스 44 딱 아닌가요? 여기가 아니고 여기가 마이너스면 되겠네요. 이 플러스. 자, 그래서 a 빼기 22 a 플러스 2는 0이니까 a가 얘였잖아요. 여기다가 빼기 22 하면 x의 제곱 빼기 3x 마이너스 20이 될 거고요. x의 제곱 빼기 3x 플러스 4가 되나요? 자, 이 중에서 실근은 어떤 거예요? 실근은 이게 실근이죠. 자, 그리고 이게 허근인가요? 자, 그래서 실근을 알파 베타라면 알파 플러스 베타는 3이고 알파 베타는 마이너스 20이니까 알파의 세제곱 플러스 베타 세제곱은 알파 플러스 베타의 세제곱 마이너스 3알파 베타 알파 플러스 베타 이 정도는 알죠? 자, 그럼 계산하면 얼마가 돼요? 27에다가 빼기 3 곱하기 마이너스 20에다 또 3을 곱하니까 오, 꽤 크네요. 207인가요? 98, 207? 자, 이렇게 되겠죠. 자, 그리고 m 플러스 n은 어떻게 돼요? 3이죠. 그리고 mn은 4잖아요. 그래서 m 세제곱 플러스 n 세제곱은 동일하게 m 플러스 n의 세제곱 마이너스 3mn m 플러스 n 이렇게 되나요? 자, 그러면 m 세제곱이니까 27이 될 거고 마이너스 3 곱하기 여기가 4가 되고 여기 3이 되나요? 그럼 이거 계산하면 마이너스 9죠. 그래서 b를 구하라고 했으니까 어떻게 되죠? 여기 마이너스 9분의 207인가요? 그럼 9, 28 그리고 9, 3, 27 이렇게 되나요? 그래서 마이너스 23 이렇게 구하면 될 것 같아요. 마이너스 23. 자, 20번 마지막 문제인데요. r이 0보다 클 때 x의 제곱 플러스 y 제곱은 1. 중심이 원점이고 반지름이 1인 원이죠. 그리고 x의 제곱 y 빼기 3의 제곱 그러니까 중심이 0,3이고 반지름이 r인 원인데 r을 점점 키워가면서 뭐죠? 동시에 접하는 접선이겠어? 만약에 r이 이렇게 작다 그러면 접선이 몇 개가 있죠? 이렇게 외부에 이렇게 있으면 접선이 4개가 있죠. 그러다가 원이 점점 커져요. 원을 좀 키워볼까요? 이렇게 접하는 상태의 원을 생각해 볼 수 있을까요? 이렇게 접하는 상태의 원. 좀 틀린데 이렇게 접한다고 생각해 봅시다. 이런 접하는 상태의 원이 되면 접선이 몇 개 있죠? 접선이 이렇게 그리고 이렇게 되면 3개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 원이 좀 더 커져서 잠깐만요. 자, 이 원이 좀 더 커져서 이렇게 크로스가 된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크로스가 되는 순간 접선은 어떻게 되죠? 접선은 이렇게 해서 2개가 되죠. 그쵸? 2개가 되죠. 이게 더 많이 커져서 어떻게 되는 상태? 엄청 키워볼게요. 자, 이렇게 되는 상태 생각해 볼 수 있나요? 자, 이렇게 되면 그러니까 이게 내접하고 있는 거죠. 이렇게 되면 접선의 개수가 어떻게 되느냐? 딱 이렇게 1개가 되죠. 그럼 그거 가지고 생각을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먼저 FR이 4가 되는 경우가 있었어요. 그게 뭐냐? R이 0부터 외접하기 전까지 어떤 거였죠? 자, 써본다면 이렇게 외접하는 상태. 이런 외접하는 상태. 조금 달라 보이죠? 외접하는 상태. 요 상태. 요 상태가 되기 전까지. 이 상태는 반지름이 뭐죠? 반지름 2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반지름이 2가 되기 전까지. 그러면은 반지름이 R이 2가 되는 상태는 FR이 3이 된다고 할 수 있죠. 그리고 R이 2보다 크고 이렇게 이 상태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반지름이 어떻게 되죠?
정확하게 4가 되는 거죠. 그쵸? 반지름이 4가 되기 전까지 FR은 2가 되는 거죠. 2개가 되는 거죠. 그리고 R이 4가 되는 순간 FR은 1이 되는 거죠. 그리고 R이 4보다 크게 되면 어떻게 돼요? FR은 빵이 되는 거죠. 자, 이렇게 만들어서 이거 가지고 그래프를 그릴 수 있나요? 그래프 그리는 거 별로 어렵지 않죠? 자, 0부터 2까지는 어떻게 되느냐? 계속 4였어요. 이렇게 4. 자, 2일 때 3이 됐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서 또 2가 됐죠. 이렇게 4가 될 때까지. 그때 1이었고요. 그 다음에 0이 되나요? 이렇게.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게 4였고요. 이때는 3이었고요. 그 다음 여기서 여기까지는 2였고요. 그 다음에는 여기는 1이었고요. 그 다음에는 이것보다 크면 0이 되는 거죠. 이렇게 그래프를 그리면 될 것 같아요. 6까지 그리라 했으니까 여기 2, 4, 6까지 그리면 되겠죠? 이게 4, 6까지. 자, 이렇게만 하면 될 것 같고요. R이 3이 될 때 한번 해봅시다. R이 3이 될 때. R이 3이 되면 어떻게 되죠? 그래프가 어떻게 되느냐. 좀만 얘를 변형해 볼까요? 자, R이 3이 된다고 하면 얘가 3이 되면 좀 커져서 반지름이 커져서 이렇게 원점을 지나가게 돼 있죠. 딱 이렇게 되는 상태가 될까요? 자, 원점이 지나갈 때. 자, 이렇게 될 때 뭘 구하라고 그랬느냐? 동시에 접하는 접선의 방정식을 구하래요. 그러니까 이렇게 동시에 접하는 잘 그려질란가 모르겠네요. 조금 다른가요? 이렇게 될 것 같은데요. 이렇게 접하는 이런 직선의 방정식을 구하라고 그랬죠. 그러면 이거를 구하는 방법은 y는 mx 플러스 n, 그래서 mx 빼기 y 플러스 n은 0 해서 이거를 여기서 여기까지 거리는 1이고 여기서 여기까지 길이는 3이야. 이렇게 해서 문제를 풀면 되겠죠. 자, 근데 그것보다 미지수 두 개를 가지고 연립방정식을 풀기는 좀 불편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를 구해버리면 편해요. 어떤 거 구하는 게 편하느냐? 한 정점, 요 정점은 동시에 접하면 요 정점은 정해졌거든요. 이걸 어떻게 구할 거냐? 지금 이 삼각형하고 요 삼각형이 닮았다는 게 보이나요? 자, 이 삼각형의 반지름은 3이고 여기는 1이잖아요. 그러니까 3대1 닮음인 거예요. 3대1 닮음. 3대1 닮음. 자, 그러면 3대1 닮음이면 요 놈의 y절편을 a라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는 여기가 3이었으니까 3 빼기 a가 되는 거고요. 자, 여기는 빼기 a, 0 빼기 a니까 빼기 a가 되겠죠. 그러니까 3 빼기 a 대 빼기 a가 3대 1이 되는 거죠. 3대 1. 그러면 이렇게 곱하면 3 빼기 a가 될 거고요. 여기는 마이너스 3a가 되니까 넘어가면 마이너스 2a가 3이 돼서 a가 마이너스 2분의 3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점은 항상 마이너스 2분의 3으로 고정이 되어 있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접선 이 방정식에 뭘 알아요? n이 마이너스 2분의 3이라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 다음 우리가 풀 때는 어떻게 하면 돼요? 이 직선하고 두 원 중 하나만 가지고, 그러니까 쉬운 게 0,0이고 반지름이 1인 거, 여기까지 중심에서 이 직선까지 거리가 반지름하고 같아. 이거 풀면 되는 거죠. 루트 m제곱 플러스 1분의 0,0 집어넣으면 2분의 3이죠. 요게 1이 된다. 이게 넘어가고 양변 제곱하면 4분의 9는 m제곱 플러스 1일 거고요. m제곱은 그러면 4분의 5. m은 플러스 마이너스 2분의 루트 5가 되겠죠. 자, 그래서 y는 m이 아니고 n 맞죠? 그럼 y는 플러스 마이너스 2분의 루트 5x 마이너스 2분의 3 이렇게 되나요? 자, 그래서 기울기하고 y절편의 곱을 구하라 했는데 이게 두 개가 나오네요. 자, 이거 잠깐 지워놓고 쓸게요. 하나는 2분의 루트 5에다가 마이너스 2분의 3을 곱하니까 4분의 마이너스 3 루트 5가 될 거고요. 하나는 마이너스 2분의 루트 5에다가 마이너스 2분의 3을 곱하니까 4분의 3 루트 5 이렇게 나오겠죠. 이 두 개를 써주면 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